불갑산 자락에 들어설 골프장 부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삼식나무 집단 서식지와 불과 17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권을 쥐고 있는 한평구는 환경영향평가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이재명 대표 사당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대표와 회동 가능성을 일축하며 김부겸, 정세균 등 문재인 정부 3총리 연대설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술자리가 많아지자 경찰이 집중적인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젯밤에만 광주와 전남에서 음주운전자가 37명이 적발됐습니다. 오는 2026년 섬박람회를 이끌어갈 여수 세계섬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창립됐습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정부가 승인한 국제 행사로 30여 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남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불갑산 자락에 대규모 골프장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골프장이 들어설 부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참식나무 자생지와 불과 17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논란입니다. 하지만 개발을 협의하는 한평구는 불갑산 참식나무 군락지가 영광군청 관할이고 환경영향조사는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골프장 조성 계획이 추진되는 불갑산 자락. 불갑산 능선을 경계로 반대쪽은 참식나무가 자라는 군락지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62년엔 천연기념물 112호에 지정됐습니다. 이 불갑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참식나무가 광범위하게 자생을 하고 있고 또 상사와 최대 군락지로서 전국의 유명한 명소이고 하지만 불과 170m 거리에 약 100만 제곱미터 부지,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이 추진되면서 환경훼손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참식나무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능선 바깥 골프장 예정 부지로 확장돼 논란입니다. 골프장 개발이 시작되면 참식나무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광군이 지난 2006년 발표한 생태조사 보고서에도 능선 아래로 100에서 200m까지 참식나무가 분포한다며 계속해서 분포 면적이 넓어질 것으로 보여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거 있습니다. 참식나무가 170m 이상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도 있다. 참식나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에 대해 한평구는 지난해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 결과 참식나무가 없는 걸로 확인했고 전남도 경관위원회와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도 거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지 타당성 조사도 했어요. 네. 거기서 이 참식나무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참식나무 군락지 안에서도 여기서 60m 이승객이 돼 있기 때문에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의견을 준 거죠. 또한 영광군의 천연기념물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한평군 경계를 벗어난 지역까지 환경 영향 조사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로 담양군수에 대해 직위상실령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된 8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주고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로 군수에 대해 오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 측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12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19.9도로 지난 2018년 19.8도 이후 5년 만에 12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성과 강진, 완도 등도 평년보다 9에서 10도가량 높은 각각 19도, 19.2도, 20.3도를 기록하면서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사당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대표와 회동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김부겸, 정세균 등 문재인 정부 3총리 연대설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비중과 현역 의원 하위평가자 감점을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현재보다 3배 늘리고 하위 20% 현역 의원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비명계의 힘을 약화시키고 권리당원인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키워 이 대표가 차기 당권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정당은 당원들이 주인입니다.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 정당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사당화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 체제를 태극기 부대 나치에 비유했고 신경민 의원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를 비판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거침없는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단합처럼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 대표와의 회동을 거절했고 현 민주당 상황을 침묵의 단합이라며 이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이 체제 이대로 가겠다면 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죠? 그냥 이대로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있고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최근 당내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반 이재명 연대 전선이 구축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경찰이 음주 단속을 예고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광주와 전남에서는 40건에 육박하는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는데요. 음주 단속 현장을 고영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광주 보훈병원 앞 도로. 사이카와 경찰차가 곳곳에 배치되고 음주운전 단속 안내 표지판이 세워집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향수로 음주 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한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나와 재측정을 합니다. 알코올에만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한번 불러보세요. 어제 하루에만 광주와 전남에서 적발된 음주 단속은 모두 37건에 이릅니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음주운전은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연말연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1,510여 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적발 건수보다 늘어났습니다. 음주운전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찰은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다는 국민인식이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안 한다는 습관을 꼭 들이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숙취운전도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출근길과 낮 시간 관계없이 불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많은 만큼 이번 달부터 음주 집중 단속을 시작해 내년 1월 말까지 2달간 진행합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담양군 담양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나 건물 3개동 1,000제곱미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엔 영암군 신북면의 한 태양광 저장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에너지 저장실 32제곱미터와 리튬이온 배터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각각의 화재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무마하려 한 사기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44살 탕모 씨는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5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모두 변제했으며 기망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탁 씨가 가상화폐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를 수사기관 청탁을 위해 사건 브로커 접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불수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재학생들이 올해 수능 시험을 어려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시 모집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한 수험생들로 인해 정시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시교육청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실채점 결과를 분석해 오는 14일 각 학교 진학부장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전 세계의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섬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공유하는 축제가 2026년 여수에서 열립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오늘 세계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5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보석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남도의 끝자락 여수. 다도해의 보물섬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세계섬 박람회가 2026년 여수에서 열립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입니다. 여수에 있는 365개의 섬을 그 섬의 그 다양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섬 박람회는 2026년 9월부터 2달 동안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섬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30개국 20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세계 섬 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도시들이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축제로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 전남도 여수시는 세계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가 섬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위는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행사장 조성, 전시 연출, 수익사업, 참가국 유치 등 박람회 전반을 총괄합니다.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이번에 26년도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바다 위 11개 다리 개통과 맞물려 열릴 예정인 세계 섬박람회. 2012년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지구촌을 뒤흔들 또 하나의 메가 이벤트가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호남선의 상징인 목포 역사가 지어진 지 반세기 만에 철도 위에 들어서는 선상 역사로 신축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달 투자 심의와 이사회 심의를 마치고 내년에 실시 설계를 추진해 오는 2028년 목포 역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목포 역사 신축에는 사업비 490억 원이 투입되며 쾌적한 환경과 고객 안전 확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시설물 재배치를 통한 고객 이동 동선 최적화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월 어머니들을 만나 내부 전시 콘텐츠 조성과 보건디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 장관은 광주 전일빌딩 이사호에서 5월 어머니들을 만나 보건추진단이 5월 어머니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도록 주문했다고 말하며 지난 10월에도 충실한 원형 보건 이행을 약속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비 495억 원을 투입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훼손된 옛 전남도청의 원형을 되살리는 보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성 신임 조선대학교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총장은 77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다며 창학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약이었던 조선대 도시 캠퍼스 구축을 언급하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전국 최고의 지역 거점 밀립대학으로 우뚝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 기아차 광주공장 이전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위원 더광주 연구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산단 활성화와 기아차 이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올해 초 광주가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만큼 기아자동차 공장의 미래차 국가산단 이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 72만 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광주자동차 산업은 생산 라인 노후화와 부품 공장 분산 등으로 서구 기아차 공장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앞으로 장흥 태양광 발전소 수익금 1,000만 원을 장흥군에 20년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늘 지역 발전금 1,000만 원과 마을회관 건립지원금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을 기부하고
오는 2042년까지 매년 수익금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장흥 태양광 발전소는 3메가와트 규모로 지난해 8월부터 장흥군 전체의 7%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애기동백으로 이름난 신안군 앞해의 분재정원에서 오늘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섬 겨울꽃 축제가 열립니다. 2023 겨울철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앞해도는 천사섬 전형노을미술관에서 애기동백 작품과 분재를 감상할 수 있으며 2만여 그루의 애기동백이 장관을 이루는 송공산에서는 눈 내린 동백꽃길 걷기와 소원지 쓰기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관내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내 집 앞 맨발길 사업을 확대합니다. 광산구는 올해까지 모두 16개 근린공원에 맨발길을 조성하는 등 향후 32곳, 총 길이 16,409m를 목표로 내 집 앞 맨발길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첨단 아미 둘레길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맨발길 소통 마당도 개최됐습니다. 고흥군과 한국우주기술신흥협회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서울에서 열린 우주산업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과 우주산업 육성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조성되며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